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 학교박 운영진 이영기입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세 아이의 엄마로 푸른들 청소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가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김나온입니다. 저희는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상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경제를 잃는 쿨한 지리 이야기로 일상 북토크를 나눌 계획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지쳐있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주제로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만화를 추천합니다 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 온라인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웹툰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학생 때는 시험이 끝나거나 시간이 남으면 만화방으로 달려가던 아이여서 만화가 주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만화를 주제로 하겠다고 해서 어떤 작품으로 정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엄청 많은 작품들을 후보로 놓고 고르고 있더라고. 나은이는 종이에다가 마인드맵처럼 작품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고르고 있는 걸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 요즘은 재미있는 웹툰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가 완결난 작품 중에 재미있고 추천할 만한 것으로 고르라고 기준을 정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좋아하는 만화들이라 하나만 고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책으로 출판된 것이라는 기준도 추가를 했지. 그럼 후보로 올라왔다가 아쉽게 떨어진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저는 골드키스 작가님의 순정 히포크라테스, 김앤기 작가님의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최피피압 작가님의 공대생 너무 많아가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세 개 다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이었는데 떨어뜨리기가 아쉬웠겠다. 나온이는? 저는 삼촌 작가님의 이런 영웅은 싫어랑 미애 작가님의 어글리우드와 소나기 작가님의 오늘의 순정 만화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엄마는 돌베님의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청계영님의 좋아하면 울리는, 이시영님의 내가 있던 미래에서를 끝까지 고민했어. 자, 아쉽게 떨어진 작품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골라온 만화를 가온이가 먼저 소개를 해줄래? 저는 스피릿 핑거스를 골라왔어요. 스피릿 핑거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한경철 작가님이 연재하신 작품이에요. 현재에도 무료로 풀려 있어서 168회를 한 번에 정주행할 수 있어요. 내용은 주인공 우연이가 스피릿 핑거스라는 크로키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원래 자신은 평범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피릿 핑거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색깔을 찾게 되는 내용이에요. 크로키 모임이란 어떤 모임인가요? 크로키는 빠른 시간 안에 스케치를 하는 건데 크로키 모임에서는 모델을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크로키를 해서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는 그런 모임이에요. 크로키는 일반적인 그림이랑 다르게 선으로만 슥슥 그리는 거라서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 그렇지만 완성도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작품 하나를 완성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면
훨씬 마음 편하게 뭔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엄마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 제가 이 만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첫 번째로 그림체입니다. 저는 웹툰을 볼 때 스토리도 물론 보지만 그림체가 제 취향이어야지 보는 편인데 이 작품은 첫 화를 보고서 그림체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색감도 몽글몽글한 느낌이고 그림체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인물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좋았어요.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친구들, 가족들, 스피릿핑거스의 멤버들까지 처음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꿈 없이 집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자존감도 낮고 소심하던 우연이는 예전과 다르게 스피릿핑거스에 들어간 이후에 꿈과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게 돼요. 스피릿핑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스피릿핑거스의 멤버들이 우연이가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줘요. 그중 한 명이 매일매일 우연이에게 자신이 멋지다는 구호를 외우게 시키는데 그 이후에 우연이가 실제로 자신감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심한 우연이가 매일매일 그런 구호를 외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우연이의 친구들도 우연이가 자신감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구호를 같이 외쳐주고 외치도록 시키고 해줬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컸던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나온이가 골라온 만화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환생동물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생동물학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엘렌식 작가님이 연재하신 웹툰입니다. 후기 포함해서 총 51화이며 단행본도 3권짜리로 전부 나왔어요. 환생동물학교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주제로 환생을 도와주는 학교에서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환생동물학교에서는 뭘 배우게 되나요? 일단 고양이가 인간으로 환생하려고 한다고 치면 동물의 습성을 버리고 인간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처가 났을 때 그 부분을 혀로 핥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의 동물의 습성을 버리면 꼬리가 없어지면서 환생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만화를 고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그림체도 귀엽고 또 제가 주인공 한 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나쁜 역과 착한 역이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고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입체적인 매력이 더 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생동물학교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스타일과 가까워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선과 악이 절대로 나누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었어요. 또 그런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개도 좋았습니다. 네. 왠지 환생이라는 소재 자체가 뭔가 좀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귀여운 웹툰이기도 한데 좀 감동스럽고 슬픈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울적할 때 보면은 기분 전환하기에 좋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보는데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슬픈 게 그냥 완전 슬픈 게 아니라 약간 감동스러우면서 슬픈 그런 이야기라서.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골라온 만화를 소개할게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콩쿠르를 소개하겠습니다. 콩쿠르는 정설아 작가님의 작품으로 격주로 나오는 만화 잡지 윙크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6년간 연재되었던 작품이에요. 단행본으로 12권까지 나왔고 조만간 13권 분량으로 완결이 될 예정입니다. 주인공은 호경이라는 남자 고등학생인데 어릴 때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집안 형편이랑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친구인 의주가 준 어린이용 작은 바이올린을 혼자서 몰래 취미로 연주하면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주 특별한 바이올린 콩쿠르에 참가하게 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화는 일단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런데다가 그쵸. 완전 환상적인 그림. 너무 주인공들도 멋지고 예쁘죠. 네. 그런데다가 이야기의 구성도 참 좋았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서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던 호경이랑 그 반대의 상황에서 바이올린계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는 의주가 약간 라이벌 같은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전개되는 스토리가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만의 대결이 아닌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라서 좋았어요. 노담의 칸타빌레나 피아노의 숲 같은 걸 보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들이 등장인물로 잘 나오잖아요. 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아마 이런 음악 분야가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는 영재와 천재들이 즐비한 곳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도 아니면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는 일어설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자기 길을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그려져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의주가 중간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자신이 호경이보다 천부적인 재능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그렇죠. 의주의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자기만의 실력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해가는 장면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엄마는 스피릿 핑거스도 그런 면에서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더 콩쿠르를 앞에 부분밖에 안 읽어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책들이 일상 북토크는 이 만화를 추천합니다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크로키 모임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고생의 이야기 스피릿 핑거스, 환생을 준비하는 반려동물들의 따뜻하고 뭉클한 이야기 환생동물학교, 바이올린 콩쿠르에 참여하며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남고생의 이야기 더 콩쿠르까지 주인공의 성장을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성장 만화 3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울적해진 마음에 저희의 만화 소개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도 함께 읽고 싶은 만화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도 새로운 만화를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를 잃는 쿨한 지리 이야기로 일상 북토크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